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찍기만 하면 팔린다 라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OTT가 만들어낸 콘텐츠 붐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OTT 등 이 콘텐츠 업계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국내 제작사들의 기업 가치도 뛰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분위기가 영 딴판입니다. 글로벌 1위 OTT 네트워크 넷플릭스도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넷플릭스가 예상 밖의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모두들 위기라고 했던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지난 1분기 11년 만에 처음으로 구독자 감소를 기록해서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줬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료 구독자가 전분기보다 20만 명 감소했습니다. 당시 주가가 급락했고 성장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넷플릭스 역시 긴축 모드에 돌입했는데요. 보도마다 다소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최근 넷플릭스는 인력의 약 3%를 감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걱정만 쌓여가던 넷플릭스. 하지만 다행히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발표된 넷플릭스의 2분기 실적. 예상보다는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월가에서는 전 세계 유료 구독자 수 200만 명 감소를 전망하면서 넷플릭스 위기론에 불을 지폈는데요. 실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구독자 감소폭은 예상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97만 명 감소로 확인이 됐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넷플릭스는 청사진까지 꺼내들었습니다. 3분기에는 구독자 수가 100만 명가량 순증해서 상반기의 손실을 일부 만회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 넷플릭스 실적 발표에서 무엇보다도 눈길을 끌었던 건 아시아 시장에서의 성장세였는데요. 아시아에서 넷플릭스 가입자는 110만 명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의 한국 의존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2022년 상반기 넷플릭스 탑10 드라마 중에서 국내 콘텐츠는 2개입니다. 1월 공개된 지금 우리 학교는 이게 글로벌 인기를 기반으로 현재 4위를, 또 아시아 전역에서 흥행하던 사내 맞선이 최근 서구권에서까지 인기를 얻으면서 8위를 기록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필두로 다양한 K 콘텐츠가 순위권에 이름을 올려두고 있는데요. 이에 한풀 꺾이는 듯했던 국내 콘텐츠 제작사의 기업 가치 또한 재고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 밖으로 선전한 넷플릭스. 과연 콘텐츠주들의 고성장세에 다시 한번 불을 지필 수 있을까요?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문가와 함께 OTT 시장 및 콘텐츠주들 위기를 벗어나서 비상할 수 있을지, 그럼 대체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지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OTT와 또 콘텐츠 시장 앞으로 어떤 흐름 보이게 될지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JDI 파트너스 유재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넷플릭스가 오늘 아침부터 상당히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만 하더라도 처음으로 가입자 수가 대폭 감소를 했었는데 2분기에도 좀 힘든 상황 이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상 밖보다 예상 외로 좀 선전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료 가입자 수가 200만 명 정도 감소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거의 절반 정도 감소한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좀 넷플릭스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넷플릭스 앞으로 좀 어떤 흐름 보일 거라고 보시는지 기업 전망 좀 살펴주시죠. 네, 우선은 결론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또 예상이 됩니다. 지금 넷플릭스가 어제 5% 정도의 상승을 보였는데 시간에서도 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시간에서도 5, 6% 정도로 마감을 또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죠. 그래서 실적 기준에서는 매출액 기준에서 전년 동기 대비 79억 7천만 달러, 약 10조,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4천억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 8.6%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이제 15억 7천만 달러로 약 2조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6%가 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익이 14억 4,100만 달러를 또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조 9천억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가 증가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서 또 긍정적인 흐름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3.20달러로 월가에서 예상하는 2.94달러를 웃도는 발표가 또 이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앵커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2분기 가입자 이탈 예상이 회사 측에서 예상했던 거는 200만 명 그리고 증권가에서 예상했던 거는 180만 명인데 이거의 거의 절반 이하 수준인 실제로는 97만 명이 이탈이 되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주가의 긍정적인 또 흐름을 기대하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분기는 이제 회사 측에서 이제 100만 명 정도의 또 증가를 또 예상을 하고 있고 3분기를 이어서 4분기에도 비슷한 또 흐름의 실적이 또 기대되는 만큼 실적이 상당히 지금 이제 여기서 증가하는 또 추세 그리고 22년도에는 이제 총 3조 2,250달러 그리고 2023년도에는 3조 4,974억 달러를 이제 또 증권사에서 또 예상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이 상당히 증가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실제치가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주가는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상향하는 흐름을 또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적은 상당히 또 기대가 된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한 가지 또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넷플릭스 지역 가입자 수가 총 가입자 수는 2억 2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2분기에 130만 명 정도가 이탈을 했고 유럽, 중동, 아프리카 쪽에서는 77만 명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는 100만 명이 넘는 증가세를 또 보였기 때문에 한 가지 팁을 좀 드린다면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가 좀 증가한다면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아무래도 또 보수적인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넷플릭스 가입자가 증가하는 가입자 수요를 좀 증가를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1년 11월 대비해서 넷플릭스 주가가 700달러에서 거의 200달러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는 201달러죠. 그래서 지금 약 70% 정도가 또 하락세를 보였고 지금 구간이 상당히 또 매력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지금 이제 반등을 또 이어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낙폭과대가 상당히 이제 심화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 상당히 공략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추가적인 반등 상당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넷플릭스의 또 주가가 또 상승한다면은 관련주들 OTT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은 또 흐름이 기대가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에 OTT 관련해서 이제 차기작이 또 넷플릭스 쪽에 예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또 기업들을 공략을 하신다면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넷플릭스가 한숨 돌린 건 분명해 보입니다. 1분기만 하더라도 처음으로 유료 구독자 수가 감소를 하면서 시장 전반에 좀 충격을 줬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앞으로 다가오게 될 하반기 이후부터는 조금씩 더 괜찮아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업계 1위 OTT인 넷플릭스가 예상외로 선전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콘텐츠주로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주들 지금 다 같이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내에서 좀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들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현재 흐름 어떤지 좀 점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최근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드라마의 영향으로 해서 A스토리가 상당히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바닥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다 주가에 반영이 됐다. 우영우의 효과는 주가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고 여기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강하게 이어갈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A스토리의 추가적인 반등은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관련주로 해서 추가적으로 뭐 대기업들 보시면은 뭐 KT와 그리고 스카이라이프 등도 있는데 그 종목들은 조금 아무래도 좀 흐름이 긍정적이진 않죠. 그래서 큰 반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이제 우영우의 효과를 못 봤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더 지켜보시면 되고 이제 뭐 넷플릭스 관련해서 또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비롯해서 뭐 블랙의 신부도 상당히 주목을 또 받고 있는데 관련주들 많이 있긴 한데 제가 좀 유심하게 보고 있는 거는 위지웍 스튜디오인데 위지웍 스튜디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또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큰 반등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반등 그리고 위지웍 스튜디오는 이제 하반기에도 충분히 모멘텀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위지웍 스튜디오를 좀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격 기준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가격대로 보이고 여기 상당히 지금 뭐 기술적 분석 기준에서는 5일선이 20일선을 또 돌파하는 이동평균선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기술적 흐름이기 때문에 위지웍 스튜디오도 추가적인 한번 반등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은 지금 위지웍 스튜디오 주목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뭐 말씀 중에 A스토리 나왔습니다. 저희도 요새 방송 전에 335일 모이기만 하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증권가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스토리 계속해서 뭐 검색률 상위 종목에 잡히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대표님 A스토리의 이 흥행은 지금 주가에 이미 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다. 이미 반영이 거의 끝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영우 신드롬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콘텐츠주 투자로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이렇게 콘텐츠 흥행에 따른 이런 관련주들 접근에 있어서 유의할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상당히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기도 한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종목을 볼 때는 항상 유의점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이 적자 기업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지 그래서 최소 3년에서 4년 이상 적자 기업이 아닌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기본적으로 꼭 파악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4년 이상 적자가 지속되면은 관리 종목 지정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5년 이상 적자 종목은 상장 폐지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아닌지는 첫 번째로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중을 좀 크게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멘탈적으로 상당히 하락세가 이어진다면은 견디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비중을 나눠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해서 접근이 필요하고, 그리고 포인트라고 말씀드린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우영우 관련주 기준에서 뭐 A스토리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A스토리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관련주들 그리고 모멘텀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공략할 때는 항상 한 가지보다는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모멘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공략을 하신다면은 주가가 좀 눌리더라도 분할 매수로 해서 접근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신다면은 그래도 크게 이제 멘탈이 흔들리는 그런 결과는 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콘텐츠주들 어떤 콘텐츠의 인기가 나오는 게 확실히 테마성으로 좀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 지금 확인을 할 게 아니라 재무제표가 어떻게 되는지 3년 이상의 적자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A스토리가 지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흥행 요소들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것 같다라고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관련주로 스카이라이프도 같이 꼽히고 있잖아요. 스카이라이프 역시 이런 호재들이 다 반영이 된 걸까요? 근데 스카이라이프는 반등이 조금 같이 나오다가 지금 뭐 거의 5거래일 연속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하락세를 또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스카이라이프 뭐 서비스 기준에서 충분히 좋은 흐름을 또 나왔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카이라이프도 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지 않은 이상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 기대를 해볼 수 없고, 아무래도 뭐 전체적으로 우영우의 관련주들이 뭐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스카이라이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KT도 여러분들 충분히 제가 예전에 지금 시장이 뭐 좋지 않을 때 여러분들에게 KT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또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필수 소비재 쪽 관련 기준에서 통신주도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러면서 KT를 뭐 여러분들에게 관심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KT는 뭐 크게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에 조금 눌리는 흐름, 그리고 뭐 글로벌 경제 기준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악재나 또는 뭐 이제 지금 뭐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고 부각이 되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가 좀 깊어진다면은 이런 KT 같은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KT도 뭐 지금 우영우의 효과는 보지는 않지만 충분히 계속 꾸준히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앞서서 위직 스튜디오 또 KT 지금 이렇게 좀 주목할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OTT 시장 뭐 콘텐츠주들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같이 또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넷플릭스 실적 발표 덕에 하반기가 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 OTT 또 콘텐츠주들 투자 전략 어떤 식으로 잡아나가면 좋을까요? 네,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제 어제도 기사가 조금 많이 나오면서 이슈가 됐는데, 러시아에서 지금 독일에 이제 가스 공급 중단을 21일까지 이제 중단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지금 관심이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가스 공급이 중단이 된다면 아무래도 유럽 쪽에 경기 침체 우려가 또 깊어질 가능성,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전 세계로 영향을 또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무래도 OTT 시장에 영향을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영향을 좀 받는다면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도 이제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OTT 쪽은 크게 영향을 좀 많이 안 받았죠. 그래서 충분히 하반기에는 제가 볼 때 OTT 쪽 순환매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지금 넷플릭스의 2분기 실적이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충분히 순환매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하나 또 기대를 한다면, 코로나 확진자가 또 증가가 된다면 아무래도 나라별로 이제 정책이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긴 한데, 여기에 이제 거리두기 강화가 또 이어진다면은 아무래도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요가 또 증가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수혜를 볼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넷플릭스 가입자가 또 증가를 한다면은 OTT 관련주들 충분히 또 아무래도 직접적으로보다는 간접적으로도 수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상당히 순환매도 기대해 볼 수 있고 반등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말씀 하나를 더 드린다면은 차기작에 대한 세심한 체크도 이제 필요하겠지만, 여기에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을 또 봐야겠죠. 그래서 낙폭과대 기준에서는 자세하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따로 크게 준비를 안 했지만, 키스나 자이언트 스텝 충분히 관련주로 해서 이전에 많이 또 이슈를 받았지만, 지금 키스토와 자이언트 스텝 보시면은 상당히 낙폭과대를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하반기에 반등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OTT 관련 기준에서 키스토와 자이언트 스텝은 낙폭과대 기준에서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우선 오늘 기준에서 콘텐츠리 중앙, 이 종목도 상당히 OTT 종목 기준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좀 공략할 수 있는 중형주 이상급의 종목인데, 콘텐츠리 중앙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상반기에는 종이의 집이 한국판 종이의 집이죠. 그래서 상반기에 출시가 되면서 6월에 출시가 됐죠. 6월에 출시가 되면서 좀 이슈가 됐는데 좀 호불호가 갈리죠, 평판이. 그래서 이제 또 하반기에 시즌2가 출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콘텐츠리 중앙 이 넷플릭스 관련 기준에서도 그렇고 영화 기준에서도 그렇고 드라마 관련 기준에서도 상당히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참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관련주로 해서 OTT 관련 기준에서 상당히 여러모로 이제 모멘텀이 또 많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제가 볼 때는 콘텐츠리 중앙에 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콘텐츠리 중앙도 보시면은 작년 11월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낙폭 과대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11월 20일 기준에서 85,900원 대비해서 지금 가격 기준 보시면은 오늘 지금 36,150원 정도 되기 때문에 60% 정도의 또 하락세를 보였죠. 그래서 충분히 지금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 그리고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로 또 보여지고, 그리고 2분기 상당히 모멘텀이 상당히 좀 많이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콘텐츠리 중앙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낙폭과대, 그리고 하반기의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또 기대가 되고, 하반기에 종이의 집 시즌2를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콘텐츠가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분기 아니라 3, 4분기에 콘텐츠리 중앙에 한번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OTT와 또 콘텐츠주들 하반기 시장이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콘텐츠리 중앙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JDI 파트너스 유재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들과 내일장 특징주 미리 엿보는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식스센스는 하이투자증권 강북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급 반등하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아주 힘차게 출발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힘을 잃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시장은 어제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제 가스관에 대한 이제 다시 중단을 푼다는 얘기 소식 때문에 주가가 오늘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동안 이제 유럽발에 대한 리스크 해소되는 게 아니냐 부분도 이제 있던 부분이고, 그러면서 이제 유로화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달러 인덱스까지 빠지면서 시장은 좀 더 안도 랠리를 할 수 있는 건가, 이제 그런 시각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저녁쯤에 이제 ECB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 부분 이제 25bp일 수도 있고 50bp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25bp를 하게 되면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로화에 대한 부분이 크게 반등할 기미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8월이나 9월쯤에 50bp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달러 인덱스 좀 고점을 좀 정점에서 이제 내려오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반적인 달러나 이제 우리나라 원화나 이제 엔화 같은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조금 긍정적인 모습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단 키포인트 또 3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 사실 1분기 콩콜이 끝나고 2분기 가이던스를 좀 안 좋게 봤었는데, 구독자를 200만 명 이상 빠질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기묘한 이야기 포로 인해서 대략 96만 명밖에 이제 구독자가 줄어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시장은 좀 긍정적이 보이면서 어제 5% 정도 상승했었습니다만은, 시간 내에서도 7%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오늘 관련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제 펜 엔터테인먼트와 같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3분기 가이던스 100만 구독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소식과 함께 당분간은 그런 K 콘텐츠 관련 종목들도 좀 중점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유독 이제 은행주들의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데, ECB에서 일단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 사실 처음 이제 금리 인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은행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주는 조금은 이제 최근에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게 결국 안정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만큼 최근에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서 연체자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정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은행주는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최근 JP모건에서도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대선 충당금을 쌓는 이슈가 이제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하고 은행주를 좀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방한을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방문했던 곳이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이제 LG 화학 관련된 모습인데요. 이제 이러면서 좀 2차 전지 이제 소재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태양광이나 이런 히토류 관련돼서 중국을 견제하는 영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또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비상선언 검토 관련된 것과 좀 포함해서 좀 친환경적인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미국이 향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들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국내 관련들 2차 전지 쪽으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마디 먼저 들어봤고요. 그러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6개의 키워드 공개됐습니다. 넷플릭스가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 관련주들 같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ECB 유럽 중앙은행이 오는 21일 통화정책회의에서 11년 만에 첫 금리 인상과 함께 예고했던 것보다 더 큰 폭인 0.5%포인트 금리 인상에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영화 한산의 개봉이 임박하면서 지금 관련주들 관심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사회에서 상당히 호의적인 분위기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폐지 검토 소식과 함께 유통주, 쇼핑 관련주들도 같이 오름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기후 비상 선언 이 소식과 함께 태양광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갤럭시 폴드의 출시가 확정됐다라는 소식에 갤럭시 관련주들 역시 오늘 시장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 특징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KB금융, 대성창투를 비롯해서 6개의 특징주 선정됐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롯데쇼핑, 삼성전자가 뽑혔습니다. 오늘의 인기 키워드로 예상외의 호실적을 기록한 넷플릭스,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검토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갤럭시 폴드 시리즈 출시 확정 이슈가 뽑혔습니다. 각각 특징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 롯데쇼핑, 삼성전자가 뽑혔는데요. 우선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일단 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넷플릭스가 1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 그 당시 이제 구독자 수가 많이 줄어들 거다 이런 가이던스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인 우리나라 K 콘텐츠가 그때부터 주가가 많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사실 넷플릭스가 매출의 20%밖에 그렇게 차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중은 또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OTT가 많아지고 최근에는 이제 우영우 같은 경우도 KT죠. 이제 IP 자체가 이제 방송 통신 3사에 대한 IPTV 쪽으로서도 이제 콘텐츠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제작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부분이 향후 실질적인 면에서는 크게 엄청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넷플릭스가 아시아 투자를 확대한다. 그만큼 앞에 얘기했던 기묘한 이야기가 대략 제작비가 1,000원 이상 나오고 이게 우영우 같은 경우가 제작비가 200억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시아 제작사들에게 그만큼 향후 제작비의 투여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는 면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포함 전반적인 K 콘텐츠 제작사들의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이유로 K 콘텐츠가 하반기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그리고 아마존 관련된 이제 향후 우리나라에 새롭게 들어올 OTT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제작사들에게 그만큼 굉장히 좋은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스튜디오 드래곤을 이제 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콘텐츠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힘을 내는 분위기 나타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고 의견 받았습니다. 다음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 휴업 폐지를 검토하는 대형마트 오늘의 키워드로 선정을 해주셨는데 관련 특징주로 롯데마트 뽑으셨네요. 롯데마트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형마트 휴일 의무화 폐지 검토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롯데쇼핑에서 이제 슈퍼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한 10% 정도 됩니다. 만약에 주말에 폐지가 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평균 대략 800억 정도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크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오늘 또 한산 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결국 한산에 대한 제작사가 롯데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롯데시네마가 또 덩달아 극장을 가지고 있는 롯데컬처웍스가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실제로 영화가 성공을 하게 됐을 때 이런 수익은 이제 제작사와 이제 극장이 이제 50대 50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이 두 개 다 같이 수익을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명량 자체가 1,760만 명이 이제 우리나라 역대 최고 관객을 차지한 만큼 만약에 이번에 그 정도에 대한 관객이 나오게 된다면은 롯데쇼핑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매출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미 이제 커머스에 대한 온라인 부분에 대한 실적은 어느 정도 1분기, 2분기 어느 정도 실적이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감안했을 때 대형마트 이슈 그리고 한산을 통한 극장가에 대한 이제 호재 이런 부분들은 좀 하반기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호재가 같이 더해지면서 롯데쇼핑 고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오늘 지금 힘겹게 6만 전자 지켜내고 있는 삼성전자 특징주로 뽑아주셨는데요. 갤럭시 폴드 시리즈의 출시 일정이 가시화가 됐습니다. 과연 삼성전자 오늘 고일지 스톱일지 궁금한데 삼성전자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 잠정 실적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하반기 이제 가이던스가 이제 디램 가격이 10% 하락 전망을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거는 이미 어느 정도 구축가에는 다 이제 선반영됐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오늘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는 한 3시쯤 유럽에 있는 네덜란드 기업인 ASMC에 대한 실적이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대만 증시도 일단 급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 결국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하지만 이제 이런 ASMC 같은 경우는 밤 10시에 결국 실적 가이던스에 따라서 내일 또 IT 분위기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디램 가격이 하락을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이게 스마트폰이 그동안 전반기에는 신제품이 없었고 그리고 8월 3분기에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수요가 나온다. 실제 아직까지는 예상 출하량이 1,500만 대인데 여기에 크게 변동 얘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시장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재고 관련 오더컷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폴더블 자체에 대한 판매가 예상만큼만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쪽의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한 10월 9월쯤에 또 아이폰도 덩달아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이나 휴대폰 관련해서는 좀 3분기 때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8월 10일 이제 폴더블 시리즈가 나올 거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일본 시장에서도 10년 만에 두 자릿수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역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 만큼 그만큼 폴더블에 대한 수요가 일본 시장에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이미 샤오미나 이런 관련된 폴더블 자체가 생각보다 흥행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 자체가 삼성전자가 아직은 압도적인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시리즈를 통해 삼성전자가 또 이제 수입성에서 크게 확보할 수 있는 영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계속해서 이 스마트폰 부문이 약간은 좀 걸림돌이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이 좀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약간 좀 마음에 걸렸었는데 그 의견 받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내일 시장을 움직일 주요 키워드, 특징주 궁금하시다면 내일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장 마감까지 3분가량 남았는데요. 현재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68% 상승한 2,386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급 반등하면서 코스피 지수도 종일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강한 상승 탄력으로 2,400선 돌파하면서 거래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폭은 점점 더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모두 나란히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오늘 5거래일 연속해서 팔자세인데요. 금융투자가 기관 팔자세에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던진 물량은 개인이 홀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 장 초반만 하더라도 매수세 보였는데 오후 들어서 매도 전환했네요. 지금 284억 원 매도 우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혼조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2%가량 강세로 오늘 장 문을 열었던 삼성전자. 하지만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잃고 있는데요. 현재 약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여전히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인재 15만 명 양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장비 및 부품주들도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입니다.
상승이 우세한 모습인데요. 다만 연일 질주하던 자동차주가 오늘은 약간 제동이 걸렸습니다. 노사 갈등 이슈가 해소된 현대차 지난 3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오늘은 보합권에서 등락 반복하고 있고 기아차 현재 약보합세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05% 상승한 790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지금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사 자세가 강한데요. 기관 218억 원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가 훨씬 더 뚜렷한 모습입니다. 다만 에코프로 BM 현재 0.63% 하락하면서 10만 9,9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 속에서 상승이 다소 우세한 모습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코너입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매일 장 마감 이후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정수 파트너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시장 장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좀 빠지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일단 어제 일본 시장은 휴장이었다가 오늘 개장을 했는데요. 굉장히 강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을 봐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아쉬운데요.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좀 강한 탄력적인 이제 강하게 뻗어주는 장대 양봉이 필요한 장인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 내지는 좀 약하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느낌일 겁니다. 맞아요. 좀 약해요. 그렇죠? 종목들이 다 폭등이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억지로라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는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반증이고, 여러분들이 6월 달에 매매하다가 7월 달에 매매하다가 물려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반등을 조금씩 주고 있을 겁니다. 아직도 반등을 주지 않고 있다란다라 그러면 그 순서가 곧 여러분들한테 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반등을 계속 기다리면서 아직 우리나라 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이 올라간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오늘도 상승을 또 한 번 더 해준다면, 그래서 미국 시장은 아직 조정을 받겠다라는 시그널의 모양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스닥 선물과 다우 선물도 장중에 계속 0.5% 강세를 보여줬는데, 지금은 0.38 정도로 약 0.4 정도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오늘 미국 시장이 열리고 나서도 한 번 더 상승을, 이 고점을 뚫어주는, 다우존스 한 번 고점을 뚫어주는 32,000을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 다음은 여기를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33,300.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붙여놓고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뒤에 얘기이고 일단 돌파가 되면 32,000을 안착을 하면 우리나라는 또다시 2,400을 안착을 하고 2,500 돌파 시도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2,500에서 2,600으로 갈 수 있느냐 이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들이 수익으로 바뀌는 데는 2,500만 가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올해 5월달, 4월달, 3월달, 2월달 내지는 작년에 물렸던 거는 못 살립니다. 2,500 가지고는 못 살려요. 걔네들이 살아나려면 지수가 2,700 이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6월달에 매매하다가 물린 종목들 뭐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들 샀던 것들, 뭐 IT라든지, 뭐 제약바이오는 이미 많이 올라갔고요. 지금 화장품주들도 6월달 대비 지금 웬만하면 다 수익으로 거의 다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6월달 대비, 6월달 저점 대비 7월 초 대비는 그러면 이제 안 움직인 몇몇 종목들 이제 섹터만 빼고는 이제 웬만한 애들 다 올라갔는데 뭐 최근에서는 은행주도 움직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건설주도 다시 반등 나오고 있고 조선주도 다시 반등 나와주고 있고 IT주들도 6월 말서부터 해서 7월 초 기준으로는 이제 수익으로 다들 이제 바뀌거나 올라오고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 안 움직인 업종이 있죠. 사료주들. 그래서 걔네들도 세력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좀 언제든 좀 세력들 좀 깨워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안 간 애들이 있습니다. 안 간 애들을 위주로 해서 잘 보신 다음에 지수가 오늘 미국 시장이 큰 뭐 조정 없이 소폭이라도 상승을 해주면서
이 앞에 있었던 여기를 벗겨 올리면 여기를 그리고 나스닥도 이 앞에를 조금 돌파가 되면서 움직이면 그 다음 목표치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2,400을 안착을 하고 2,500까지의 반등을 주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6월 말, 6월 초는 아니고요. 6월 말, 7월 초 매매 공략으로 들어갔었던 종목들은 웬만하면 다 수익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 타임이 지금 오고 있다. 2,400에서 2,500 사이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매매에 초점을 맞추면서 단기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FOMC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2,500 찍고 내려갈 건지 2,450 찍고 내려갈 건지 그걸 모르니까 근데 손실 구간에서는 여러분 팔 수 없잖아요. 수익이 나야 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월 초, 6월 말에 공략했던 종목들은 조만간에 2,500 가기 전에 웬만하면 다 수익으로 바뀔 거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쨌든 시장은 오늘 오르긴 올랐는데 조금 아쉬웠다. 약했다. 이렇게 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종목 두 가지 분석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우리금융지주. 자 은행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 자 이것뿐만 아니라 신한지주, 그다음에 뭐 KB금융, 그다음에 기타 기업은행도 있을 거고요. 은행주들의 흐름들이 최근에 움직임들이 좋았어요. 일단은 어제 미국에서 은행주들이 강세를 좀 줬던 것도 있고, 그리고 계속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예제 마진을 이제 줄여라. 그래서 계속 너무 대출 금리에 대한 폭탄이 또 쏟아질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규제를 계속 하고는 있기는 한데, 근데 계속 미국에서 금리를 올게 확실시하고, 그럼 거기에 맞춰갖고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같이 따라갈 거라서, 그래서 은행금리도 올라가긴 올라갈 겁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폭리를 취하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은행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은행주들도 양호한 실적들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최근에 많이 빠졌죠. 정부에서 규제한다는 소식 때문에 그래서 많이 빠졌다가 지금 이제 싸다라는 인식이 지금 나오면서,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에 최근에 주가의 은행의 하락은 너무 과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도 괜찮은데 이게 너무 지금 많이 떨어졌다 라는 얘기로 지금 반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은행주들은 당분간은 조금 더 상승을 좀 유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졌던 폭의 한 절반 정도까지는 여유가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수를 노린다 그러면은 조정실 다시 재공략도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조금 빠졌는데, 근데 이슈는 호재 이슈는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저번에 얘기 나왔었던 삼성전자가 이제 3나노 파운드리를 공개를 25일 날에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슈도 있었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고, 그래서 미국의 기술주들도 급등을 했고, 근데 삼성전자는 오늘 빠졌습니다. 근데 얘는 빠졌지만 IT 부품주들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오늘 그래도 올라가는 애들은 올라가고, 후성도 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다른 심텍, TKG, 휴캠스, 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라든지 몇몇 종목들은 이제 반등을 줬는데, 다 올라가진 않았고, 어쨌든 삼성전자는 오늘 소폭 빠졌는데요. 만약 이거를 매수 공략한다라고 하면 저는 반대입니다. 삼성전자를 할 거면 지금 할 종목들 많아요. 굳이 삼성전자를 건드릴 필요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IT 섹터들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하여튼 25일 날에 양산하는 제품이 나오게 되면 과연 어떤 시장 반응을 보여주는지, 재료 소멸로 될 것인지 아니면은 기대감에 또다시 제2의 IT의 강세가 나올 건지 일단 두고는 봐야 되는데, 저는 25일 전후로 해갖고 이제 FOMC가 껴있기 때문에 일단 조심하는 게 일단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굳이 삼성전자를 지금 이 고점 라인에서 공략하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걸 하셔라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어제 그저께 이틀 전 7월 18일 날 하나손해보험을 아침 방송 실전 매매 정세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지금 수익률이 조금 더 올라갔네요. 어쨌든 지금 5.8%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데 막판에 올라가서 그래요. 막판에 올라가서. 그래서 지금 은행주들이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면, 그러면 보험주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보험주들도 금리 인상 수혜주로 어쨌든 미국에서 계속
연말까지 금리 인상을 0.5, 0.5, 0.5, 0.5를 할지 0.757575를 할지 어쨌든 간에 연말까지는 지금 1.75인데 이거를 3.5에서 4%까지도 그래서 거의 3.5를 많이 얘기하죠.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금리 인상 수혜주, 보험주들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시장 점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수는 어제와 동일합니다. 80.5, 매수포인트 85.5. 그다음에 보험주들, 금리 인상 수혜주들 시장이 만약에 흔들리더라도 FOMC 때 그래도 버티고 움직일 수 있는 쪽은 보험주라든지 은행주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85.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뒤에 좀 힘이 빠진 게 다소 좀 안타깝네요. 자, 장중에도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오늘도 1시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자,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다면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